이번에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뉴욕 증시였는데 이제는 조금 주춤세 나타내는 건가요? 네, 그동안 좀 과하게 올라왔다.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우겨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이 애틀랜타 스펠만 칼리지에서 이제 연설을 좀 매파적으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12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다. 이제 단어가 조금 이렇게 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보면은 이제 좀 신중하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요걸 이제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적절하다면 정책을 더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월요일장 시작하면서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쉬어가자. 거기에다가 또,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대형 기술주들, 엔비디아 해가지고 거의 뭐 2% 내외로 이렇게 또 빠지는 그런 상황들, 금리, 이제 국채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빠지다 보니까, 다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쉬어가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그 11월 달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발표되고 나가지고 아마도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온 이슈들 중에 그 주당 순이익, 4분기 수익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업들이 낮춰서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갖다가 계속 낮춘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 마이너스 5%까지 낮췄다 그래요. 팩트셋에서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지금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4분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마이너스 5%라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5%가 2022년 하락장 때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어떤 경제 지표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노동시장 지표들이 많습니다. 노동시장 지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앞으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할지, 연준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ADP 민간 급여부터 해가지고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업 보고서가 또 금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ISM 서비스 PMI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산성이라든가 무역 적자라든가 재고라든가 이런 경제 데이터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 측면에서도 AMD가 이번 주에 지금 신제품을 갖다 출시를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강력한 그런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 수요일 날 게임스탑하고 C3AI 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7일 목요일에는 브로드컴이나 룰루레몬, 달러제너럴 같은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도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밤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금 가격이 2000년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물론 1980년대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중에 2150달러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준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앞으로 또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파월 의장의 어떤 강력한 발언이 지난번에도 있었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달러 가치도 좀 떨어지는 국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따라 투자 이론에 따라서 금을 매수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매수를 이제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계속 올라간 거고 결국은 이제
좀 안전한 곳에 어디 투자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금만한 것이 없다. 그래도 금이 최고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좀 과도하다. 지금 블리클리 파이낸셜이라는 곳에서는 나온 게 지금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150달러 뚫고 올라가는 거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이제 급락하면서 마이너스 2%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 또 최근에 보면은 금 대신에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쪽에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금으로 가려니까 수익률이 좀 약하고 그래서 비트코인 쪽으로 어떤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비트코인이 42,000달러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자산의 어떤 투자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금의 어떤 변동성도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확인해 볼까요? 알파벳 흔들리는 주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밤에 업종별로 봐서도 통신 서비스 쪽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이제 크게 하락하고 있었고, 정보 기술 섹터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통신 서비스 쪽에서 어떤 산업들이 있냐 보면은, 인터랙티브 미디어 쪽이 하락을 가장 빠르게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알파벳,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글입니다. 이 회사가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밀렸죠. 밀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다시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뭔가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클라우드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잘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은 두 자릿수 성장이 나왔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4분기 실적 전망에 있어서 여기 실적 기대치를 맞추지 못할 거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EPS가 지금 1달러 60센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년 동기 1달러 5센트였고 직전 분기도 1달러 55센트였는데 4분기 연속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최고의 어떤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밤에 미주어증권에서 아무래도 클라우드 쪽에서 실적을 못 맞출 것 같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디포가 대선 이슈로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지원하겠다, 지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도대체 어떤 이슈인가요? 네, 홈디포는 지난 10월 달에 그때 방송을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종목이다. 미국의 어떤 투자 문화가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280달러 요때 이제 사는 걸로 해서, 340달러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홈디포를 통해가지고 미국의 정치적 이슈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지금 국가 반란죄가 적용이 돼서 형사재판 4개가 통합돼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된다 그러면은 바로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유치장에 있으면 교도소에 있으면서 어떻게 대선을 치를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논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홈디포의 공동 창업자인 마커스 조 연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서가지고 지난번에 2020년도에 얼마를 기부를 했냐면은 325억 원을 트럼프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7번째로 많은 기부자예요. 저는 첫 번째일 줄 알았는데 7번째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이제 지난번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미국의 대선 이슈가 계속해서 좀 논란이 가중되고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버 테크놀로지가 S&P 500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가 상승 탄력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버 그때 10월달에 홈디포하고 나서 바로 우버를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실적이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다른 어떤 공유경제 쪽 기업들보다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41달러 매수해가지고 목표가를 한 64달러까지 제시를 했는데 벌써 목표가까지 거의 다가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0% 이상 올랐어요. 이 회사가 이제 12월 18일부터 S&P 500 지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각종 연금이라든가 각종 펀드라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쩔 수 없이 비중에 맞춰가지고 매수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동안 이제 어떤 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대응을 잘하면서 음식 배달 쪽으로 빠르게 어떤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매출이나 수익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2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순현금을 68억 달러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회사들보다는 안정되게 지금 재무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수급에 의한 요인 그리고 펀더멘탈에 의한 요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2024년도에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